사실은 이 나인원 한남 이후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고급주택이 좀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 나인원 한남이랑 한남 더일과 좀 비교를 많이 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비슷한 것 뿐인 거지,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고급주택적인 분석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게 사실 전혀 없어요. 오늘은 그 브라이튼 M40라고 하는 지금 논현동에 입주하고 있는 후분양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분양이,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임대 계약인데, 어쨌든 계약이 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최근에 계약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또 유명 연예인들도 이거를 계약을 많이 하고, 그 한효주 배우가 이거 임대 계약했다는 거는 또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와가지고 유명한데, 그 이후에도 제가 그저께 또 소식을 들었는데, 또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거기 계약 엄청 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브라이튼 M40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계약이 많이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뭐 강남이고 어디고 간에 떠나서 분양시장이 완전히 좀 꺼졌다고, 왜냐면 매수 심리 자체가 없으니까 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냥 지금 시장 치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빨리 나간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뭐 한두 달 정도 사이에. 그래서 요게 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한효주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남덜 살던 분이고 최근에 계약했다고 알고 있는 그런 유명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좀 좋은 고급주택들 다 살던 분들인데, 여기를 계약했다는 건 사실 다른데 그냥 일반적인 뭐 강남의 분양상품 분양받은 거랑은 느낌이 또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임대 후 분양이라서 근데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주체랑.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100% 실거주를 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제 강남 분양상품들을 연예인들이 막 분양받았다고 이런 거는 사실 안 그런 분양상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진짜 좋은 집에 살던, 고급주택에 살던 연예인들이 지금 여기를 계약했다는 소식은 이 부동산의 그 사용 가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반전세 형태의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새 되게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소멸 수준이라 그러던데,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또 안 그런가 봐요? 지금 최근에 또 기사 나오고 있는 게, 매매 거래는 이게 통계 이래 역대 최저라고, 서울 기준으로 지금 확인되는 게 7월이 지금 이제 거의 최저점을 찍었다고, 700건대인가?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적은 상황인데, 그에 반면에 임대 거래는 또 거의 역대 최대 수준으로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고급주택이고 이제 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일 같은 이런 단지형 주택이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이외에도 좋은 집들은 많잖아요. 네. 브라이튼 M4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또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종의 콜옵션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때 이렇게 좀 전망이 회의적이잖아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회의적이니까, 만약에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가격이 폭망해도 이거를 그냥 매수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일종의 임차인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런 좀 계약 형태라서, 이런 게 좀 연예인들이나 그런 자산가들한테 좀 어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임대 가는 건 사실 약간 그것도 좀 리스키할 수 있어요. 지금 전망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근에 있었던 화제 중에도 뭐 벼락거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임대 살면서 때를 기다려야지 이랬는데, 막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또 후회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것처럼, 이런 콜옵션 형태가 좀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인원 한남 분양할 때, 임대계약 체결할 때 당시에도 그거에 좀 메리트를 많이 느꼈었다고 수분양자분들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 이제 조기 분양 전환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거죠. 사실 임차인한테 4년 후에 분양을 받을지 포기할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콜옵션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좀 자산가 분들 플러스 회의적인 시선, 이 두 개가 뭔가 버무려졌을 때 그런 걸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좀 어떤 주택인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튼 M40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중에도 살짝 나왔지만,
그 나인원 한남이랑 한남 더일 요 두 개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비교도 많이 돼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그 임대 후 분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나중에 임차인이 그 분양을 받을지 뭐 포기할지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4년을 거주를 하고. 근데 요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사실은 이 나인원 한남 이후에 이제 요런 형태의 고급주택이 좀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인원 한남의 이런 조기 분양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대략 설명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설명만 들어봐도 법적인 지위는 내가 임차인이지만 사실상 수분양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상 소유자 같은 느낌인 건데 그때 그 서류상 임대인인 그 나인원 한남 측이랑 여기 임차인들이랑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뭔가 좀 권리를 좀 보호를 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이 자산가분들로 하여금 되게 불만족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랬어가지고 이제 이런 뭔가 임대 후 분양 같은 시스템은 조금 자리 잡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런 고급주택 이런 데서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원래 서민들이 거주하는 이런 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런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일 같은 데서 이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고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윈윈 하는 건가 보다. 이 분양 사업 주체나 이제 수분양자나 다 윈윈 하는 건가 보다 그랬는데 나인원 한남 이슈도 있고 한남 더일도 또 분쟁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못 나오겠다 했는데 요번에 이 브라이튼 FO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업 주체가 좀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한 거라고 보면은 그랬다가 종부세가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뭐 나인원 한남 같은 일이 생겼던 건데 나인원 한남 조기 분양 이슈에 있었던 그 시점이 정부에서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없어지게 되면서 자진말소를 이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정책의 변화가 없었으면 나인원 한남 문제가 뭐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4년 동안 보장이 임차인한테 되는 거니까. 근데 자진말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면서 임차인들 동의 없이 그냥 자진말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시작이 된 분쟁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브라이튼 FOT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 동의를 못 받으면 자진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임대를 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냥 2+2로 4년 동안 살겠다 그러면 못 내쫓고 그때 또 안 사겠다 그래도 거부를 못하고 사겠다 그래도 거부를 못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좀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어. 그 나인원 한남이나 뭐 한남더일 때보다. 그래서 못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때는 또 분양가 규제가 아직도 심하다 보니까 나인원 한남이랑 한남더일이랑 좀 느낌이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브라이튼 FOT의 사업 주체는 사실 4년 동안 임대를 끝까지 주는 게 목표는 아닌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년 동안 임대를 진짜 채울 생각으로 거의 그렇게 분양을 했던 거예요. 4년 후에 너네 이제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아닐 사람 말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종부세가 올라가면서 특히 법인 종부세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런 임대 후 분양 방식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 임대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임차인한테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인원이나 더일처럼 진짜로 임대 기간 끝까지 사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일찍 분양 전환을 받을수록 어드밴티지를 주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전환가를 차등을 주는 형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뭔가 조기 분양을 확정 지을수록 좀 메리트가 있게끔. 왜냐면 이게 길어질수록 사업 주체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형태가 지금 나인원 한남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입주를 해요. 내년 중에 분양 전환을 받겠다는 이제 그거를 정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 있는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지금 같은 때 이런 게 조금 그 자산가 분들한테 어필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임대로 거주하는 거인 만큼 주택수 관련 이슈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 연예인분들이 엄청 좋은 고급주택 같은 데 막 살다가 여기를 오는 이유가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무슨 한남더일 팔고 막 여기 오는 것처럼 자칫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게 메리트인 거지. 그리고 나중에 뭔가 다주택자 규제가 좀 완화되거나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분양을 소유권을 가져와서 뭐 2주택이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축에도 살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이런 엄청 비싼 고급주택 같은 것들이 또 신축이 또 귀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브라이튼 M40도 30평대부터 뭐 60평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명 연예인 분들이나 자산가 이런 분들은 좀 50평대, 60평대 이런 데로 좀 많이 갔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계약이 엄청 많이 됐다고 하는 게 좀 대형 면적 위주로 좀 많이 된 것 같다. 브라이튼 M40 정도의 뭐 입지나 위치 정도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없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재밌었다는 포인트가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아, 시장이 회의적이니까 그냥 임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의 이거를 구매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말고가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 임대 가격인 거예요. 어쨌든 향후 몇 년 동안 이 임대 가격으로 반전세 형태로 몇 년 동안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임대 후 분양 방식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좀 유리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빨리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안 했던 게 임대 가격에 대해서 조금 세다고 그런 좀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뭔가 임대 붐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막 고액 월세 같은 것도 붐이고 아파트 같은 데도 월세 계약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보니까 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인기 많다고 했던 50평대, 60평대 이런 대형들은 보증금이 20억 중반에서 30억 초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거에 제일 좋은 데가 이제 30억이 좀 넘는 거죠, 보증금만. 근데 거기에 월세가 또 있어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 메리트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임대 가격이 좀 센 거 아니냐? 그 인근에 대비해서. 왜냐면 또 그 인근에 이런 신축 형태의 이런 단지형 고급주택이 없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거래가 잘 되고 계약이 잘 되고 이런 거 보면서도 그렇고 최근에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물론 전반적으로는 이제 전세가 좀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서울의 고급주택은 전세가 안 빠지고 좀 센 것 같거든요, 아직도. 특히 압구정, 청담 같은 데는 전세가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공급이 없어서, 신축 공급이 없어서. 물론 입지의 차이 같은 거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증금만 해도 20억 후반,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거를 내는 건데 사실 예전 같으면 자산가들이 누가 월세 내면서 살려고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예 뭐 시그닐처럼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매물이 뭐 월세밖에 없어. 뭐 이러면 월세 그냥 나 돈 많으니까 월세 갈게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반전세 형태로 거의 보증금을 30억 이렇게 넣어야 되고 작은 것도 10억대예요. 30평대에도. 그러니까 최소 보증금이 10억대인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런 일종의 임대 붐, 나 이제 매수 안 해. 이제 임대 그냥 갈래. 약간 이렇게 하는 뭔가 이 흐름이 좀 여기에 그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닌가. 왜냐면 이런 형태의 분양 상품 이런 게 강남에 요것밖에 없고 브라이튼 M40가 이런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이렇게 분양한다고 알려지기 전에도 사실 이게 후분양 아파트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알려져 있었어 가지고 근데 강남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입주하는 게 없다고 내년에나 돼야 이제 개포 같은데 이제 입주 시작되고 막 이러니까 없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좀 되게 궁금해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게 강남 같은 데는 거의 분양가 규제가 심하니까 강남에 분양을 한다, 뭐 서초에 분양을 한다 이러면 로또 청약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품이나 뭐 후분양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 가격은 어떤가 이랬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보증금 뭐 30억, 막 보증금 20억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분양은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임대 후 분양을 방식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 뭔가 투자 수요나 뭐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수요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니멈 10억대에서 많게는 30억 정도까지 지불하고 들어오는 실사용 목적의 수요자들만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유명 연예인들도 다른데 뭐 분양 상품은 사실 돈 많으면 그냥 내가 쓸 거 아니어도 뭐 17평짜리 그냥 뭐 사놓을 수 있어요. 그냥 월세 받아야지 이렇게 사놓을 수 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더일이나 나인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비슷한 것 뿐인 거지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고급주택적인 분석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게 사실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단지형 고급주택이다. 요거 말고는 비슷한 게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더일이나 나인원 같은 거는 약간 좀 리조트형 그런 고급주택 이런 느낌이고 대지 면적도 뭐 16,000평 막 이래요. 한남더일이
자산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이 되는 이유 중에도 한남더일은 뭐 32,000평인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넓어. 대지 지분도 엄청 많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좀 리조트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여기 브라이튼 M40는 대지가 4,000평이라서 사실 큰 편인데 큰 편이지만 더일 나인원 같은 그런 리조트 느낌은 안 나고 그냥 그 인근에 좀 고급 빌라들이 있는 그런 입지거든요. 그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고급 빌라, 좀 대단지 고급 빌라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론 대단지 아파트랑 비교하면 이제 대단지가 아니지만 원래 고급 빌라는 보통 이제 뭐 한 동씩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대단지니까 아무래도 뭔가 커뮤니티 같은 거, 막 헬스장 같은 거 좀 크게 들어가 있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직하일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가 없거든요, 거의. 그런 시설이 그냥 없는데 뭐 그것도 뭐 장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단지형 고급주택이라는 거 말고는 사실 나인원이랑 별로 비슷한 점이 없다. 근데 요거 자체로 그냥 이 임대 가격에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고 사실 나인원 더일이랑은 임대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나인원 같은 것들은 처음에 임대료 분양으로 이제 계약 체결할 때 보증금이 이미 막 40억 막 이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인원 같은 데는 최초에 그 임대 계약했던 거에 거의 막 2배 정도, 막 80억, 90억, 막 전세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나인원과 비교해서 뭐 별로다, 뭐 이런 분석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그거죠. 그냥 단지형 고급주택이다, 임대료 분양 방식이다. 요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비교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브라이튼 M40 관련해서 얘기 안 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 사실 고액 월세가 나가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요새 뭐 전세가가 빠지고 이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또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가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이게 월세로도 몰려가가지고 사실 전세 월세와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아, 전세의 월세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이튼 M40 반전세 형태의 이게 막 계약이 잘 되는 거가 약간 전세의 월세와 개념으로도 그런 거랑 뭔가 이제 최근에 그런 흐름이랑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진짜요? 네.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2부에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튼 M40 관련해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2부에서 한번 또 추가로 보충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팅하고는 잠깐 사이에 또 브라이튼 M40 아까 우리가 이제 더 할 얘기 없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소식이 또 있는데 투자 수요가 없고 그냥 실사용 가치에 공감을 하는 자산가나 유명 연예인들이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또 투자 수요가 있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